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시대와 더불어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선일보에 이한우의 간신열전이라는 그 열전이 있는데 전 가끔 읽어보는데요. 간신열전. 임금이 아첨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소위 그거에 대해서 고사니 옛날 얘기니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풀이를 했습니다. 임금이 아첨을 좋아한다면, 아부를 좋아한다면, 자, 뭐 임금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바꿔 보아도 되고, 또 뭐 왕으로 바꿔 보아도 되고, 무슨 총리로 바꿔 봐도 되겠지만, 하여튼 임금이 아첨을 좋아한다면이라는 그런 제가의 글입니다. 우리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만 조선 선조 때 그 광해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해군은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인조 때 그때 바로 조선 선조 광해군이 그 인조 때 그 관료했던 그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광 씨라고. 우리가 그 국사 시험 본다고 많이 외웠죠. 지복유설. 이수광의 지복유설. 그 지복유설이라는 책에서는 중국 진나라 두이의 말을 인용해서 그 지복유설의 어떤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옥은 돌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고, 옥이 있지 않습니까? 파랗게 빛이 나는 옥. 이 옥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돌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 이건 돌이냐, 이게 옥이냐. 돌 때문에 이건 분별을 할 수가 있고, 흰 빛은 검은 빛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니까 이게 흰 빛이구나.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과 좋은 것은 서로 형태가 구별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진리 아닙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형태가 색깔이 구별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은 이렇게 형태라든가 이런 모양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이수광 그 지복유설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소인이 군자를 싫어하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자기는 군자를 싫어한다 이거죠. 자기는 왜냐? 군자를 싫어하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거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중권 때문에 조국은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필자가요. 그리고 윤석열은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밝게 드러났다. 빛이 밝아졌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나온 바로 흰 빛은 검은 빛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옥은 돌 때문에 더 돋보여 보인다. 윤석열은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밝게 드러났고, 진중권 때문에 진중권하고 조국은 친구입니다. 진중권하고 조국하고 하늘과 땅 차이구나, 뭐 어떤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수광은 송나라 그 당시에 송나라 학자 소홍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아주 전국을 이렇게 살펴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삼아도 될 수 있을 만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금이 덕을 좋아하면, 덕성 있고 참 훌륭함을 좋아하면 이 백성은 다른 것을 다 따라서 좋아하게 돼 있고, 임금이 아첨을 좋아하게 되면은 백성은 간사한 것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임금이 덕을 좋아하면 백성은 바른 것을 좋아하고, 임금이 아첨을 좋아하면 백성은 간사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성군이 위에 있어도 소인이 없을 수는 없지만 소인 노릇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비록 못난 임금이 위에 있다 해도 군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자 노릇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군자는 많지만 군자 노릇하기가 못난 임금이 있으면은 군자 노릇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인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익을 탐해 가지고 나쁜 짓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군자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공적인 도리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금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임금이 덕을 좋아하는 임금이 있으면 소인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아첨을 좋아하면은 군자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아첨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소홍이 틀리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 얘기는 신년벽두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임금이 아첨을 좋아하면 백성은 간사한 것을 좋아한다는 틀린 듯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아까 전 말했던 거 바로 전에 임금이 아첨을 좋아하면 이 국민들 백성들은 아첨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이한우 소위 선생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임금이 아첨을 좋아해도 백성 중에는 눈 맑은 사람들이 다수더라 이거죠. 다수가 다 바른 걸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왕조 시대하고 민주 시대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드린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임금 시대는 임금이 좋아하면은 임금이 아첨을 좋아하면 따라서 백성들도 아첨하고 이렇게 했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임금이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걸 가만히 안 있고 반대로 얘기를 다 할 거 다 한다 이거. 이게 자유와 민주하고 조선시대 왕조시대하고 다른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바로 신년벽두 여론조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능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성조차 갖추지 못한 어떤 후보자를 국토 뭐 어디 장관에 장관에 당당히 임명하는 대통령, 그분을 갖다가 덕을 좋아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분은 의문부호를 탁 꺼냅니다. 능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성조차 갖추지 못한 변창흠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당당히 임명하는 대통령을 소위 덕을 좋아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첨을 좋아하는 지도자가 될겠느냐, 덕을 좋아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여기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고, 똑똑하고 뚝심 있는 백성들, 똑똑하고 뚝심 있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바로 말 그대로 성실히 거짓을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기를, 마지막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런 걸 원합니다. 성실히 거짓을 이기는 하얀 소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흰 소의 해가 됐으면, 검은 소보다 흰 소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빌어본다는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적었는데,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의 임금은 어떤 임금일까요? 우리가 임금이 있습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임금이 허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재가 허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다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 바로 그곳이 이곳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왕 떠날 때는 좋은 말을 듣고 떠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를 들면 저는 틈만 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를 건국해준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움을 항상 표출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보릿고개에서 잘 못 살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끔 만들어준 소위 산업화를 시킨 박정희 대통령을 한없이 존경합니다. 네. 그 다음에도 대통령들이 많았지만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박 대통령의 성장, 대한민국의 이 성장, 고도 성장을 유지를 시킨 그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세 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대통령이 많이 생겼으면, 많이
배출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 얘기했죠. 작년 7월 23일 날 하도 추미애한테 당하니까 검언 유착으로 몰려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이 완전히 죄를 덮어쓰고 유착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같은 검사인 그를 수사하는 분들은 같은 검사임에도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는 뭘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어이, 한동훈 검사 나가지 마. 절대 나가지 마. 당신은 검찰총장도 할 수 있고 법무장관도 할 수 있고 그 위에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저는 격려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남긴 얘기 그때 지금 광풍이 부는 시절입니다. 광풍이 부는 시절입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죠.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풍 맞습니다. 광풍이 부는 계절입니다. 많은 그래도 광풍이건 질풍이건 태풍이건 폭풍이건 순풍이든 간에 금방 멈춥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 대한민국의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